네,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듯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요번에 최근에 나온 특례 보금자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소진되면서 그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다. 또 뭐 둔촌주공이 어느 정도 참패를 면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뒀으니까 다른 분양 물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또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야, 이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헬리오시티 반등했다고 하고, 뭐 잠실 엘리트 뭐 급매물에서 소진됐다고 하고, 노도강 갭투자 1억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서 샀다 그러고, 아,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죠.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거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과거 자료를 갖고 오면 아야 왜 맨날 과거 얘기만 해. 아,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나마 알 수 있는 거는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알 수는 없고 그나마 알 수 있는 건 과거밖에 없으니까 1, 2, 그 다음엔 3이겠지. 만약에 1, 2, 3이라면 그 다음은 4겠지. 1, 2, 4라면 그 다음은 6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 외에 딱히 우리가 더 그거보다 더 신빙성 있게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갖고 있으니까 갖고 왔는데, 이게 여러분 되게 의미가 없지 않을 거예요. 왜 의미가 없지 않냐면 이제 KB 시세를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다른 건데 KB 시세를 이렇게 통계 자료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KB 건데, 이게 여러분 아무리 길게 보려고 해도 2년치밖에 안 보여줘요. 이게 보면은 2008년 4월 7일부터 쭉쭉쭉쭉 해서 여기가 2010년 3월 29일. 그러니까는 이게 2년치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 장 2008년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서 장이 죽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KB 시세가 그나마 가장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 있고, 물론 뭐 한국 부동산원도 있지만 KB 거를 좀 갖고 왔어요. 그런 되게 신빙성 있는 시세인데 그 시세를 길게 봐봤자 우리가 2년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야, 지난 장에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2008년부터 아파트값 부동산값 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2014년부터 다시 올랐잖아. 그래서 2015년 2016년 막 지나서 코로나 터지면서 막 급등했잖아. 그러니까 2008년부터 떨어져서 2014년부터 다시 올랐으니까 뭐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한 6년 정도 떨어졌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자료를 찾아보려고 해도 여기 보시다시피 2년밖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2008년이 제일 높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진 거야 라고 많이들 알 수밖에 없기도 해요. 왜냐면 그 하락장의 모습을 좀 시계열을 길게 보고 우리가 동신력 있는 자료로 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2년씩밖에 안 나오는 KB 자료를 오려가지고 그냥 제가 그 그림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몇 년이냐면은 2008년 4월 7일. KB 자료 중에 가장 빠른 시세 자료가 2008년 4월 7일부터 있어요. 들어가서 보세요. 2008년 4월 7일부터 있는데 그때 있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여기가 2013년 1월이거든요. 2013년 초까지. 1월 맞나? 하여튼 2013년 4월인가 1월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하는 거 설명드리는 데는 지장 없거든요. 가려도.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오려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야,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막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2008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14년부터 올랐잖아 라고 단순하게 지난 하락장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 우리가 아는 모습과 달라요. 보세요. 여기가 2008년 9월이에요. 여기가 조금 표시해 볼까요? 여기가 2008년 9월이에요. 쭉 빠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계속 빠져야 돼요. 2014년 오르기 전까지. 근데 아니에요. 다시 2009년 한 3, 4월경에 다시 반등을 합니다. 이때가 여기가 2009년 1월이고 여기가 2009년 6월이니까
한 3, 4월 정도 됐어요. 3, 4월. 한 3, 4월. 다시 반등을 합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오르냐면 2010년 3월 29일. 여기가 2010년 4월이에요. 2010년 4월까지 오르고 사실상 2008년에 꼭지를 찍었잖아요. 이때. 이거보다 2010년 4월 거의 한 1년 10개월 거의 2년 후에 여기가 여기보다 더 비쌌어요. 이게 서울 아파트 기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이게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2008년에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2014년보다 올랐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2008년 9월부터 빠졌는데 2009년 9월, 2010년 9월에서 한 3, 4개월 빠진 2010년 한 4월에서 5월이 피크였다는 거예요. 다시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요? 2008년 9월부터 빠져서 불과 한 4개월, 7개월, 한 7개월 정도 만에 빠지기 시작해서 7개월 있으니까 다시 반등을 하더라. 다시 올라서 이때 2010년 4월에 꼭지를 찍고 오히려 2008년 리만 브러더스 때보다 더 많이 비싸게 찍고 다시 빠져서 쭉쭉쭉쭉 빠져요. 보이시죠? 쭉쭉쭉쭉 빠져서 2013년 중후반까지 쭉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 어디 갔어 내 거? 지금이 이게 이제 2023년 2월 6일. 이게 최근 자료예요. 지금 여기가 2월 6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빠졌냐면 이번 장을 보면 이번 하락장을 보면 이게 지난 하락장이고 이번 하락장을 보면 이게 찾기가 어렵네. 이번 하락장을 보면 2009년 9월부터 빠졌는데 사실상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2011년 9월부터 사실 꺾였어요. 1년 동안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011년 여기가 7월이고 여기가 12월이니까 이게 한 2011년 9월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여기는 이제 정체기로 돼 있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거래가 뚝 끊겼단 말이에요. 거래가 끊겨서 계속 거래가 안 되면서 이제 버티다가 집주인들이 버티다가 못 버티고 야 싸게라도 팔자. 안 되겠다. 나 돈은 필요하고 나 내일 모레 죽어. 빨리 돈 바꿔서 현금 바꿔서 애들한테 상속해줘야지. 손님이 없는데요. 그냥 싸게라도 팝시다. 1년 정도 버텼어요. 1년 정도 버티고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한 게 2020년 9월 26일. 지수로 나타나는 게 2020년 9월 달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랑 언제가 똑같냐면 2008년 9월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참 상승장을 달리다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2008년 동안에 이만큼 이제 버텼고 손님이 없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이 정도 버텼고 지난 장에서는 이 정도 버텼고 이번 장에서는 좀 길게 1년 정도 버티다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2008년 9월에서 2012년 9월까지 몇 년 만에 두 번째 최근 하락장을 다시 맞은 거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년 만에 이게 말하면서 여러분 계산까지 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14년 만에 맞은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하락장의 모습이 어떨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갈까봐 제일 두렵잖아요. 막 노도강 갭투자 1억 소진된다고 그래. 잠실 엘리트 금매물 다 없다고 그래. 뭐 특례 보금자리론 뭐 금방 소진돼서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간다고 그래. 돈이 또 뭐 3기 신도시 보상금 풀린 거 또 부동산으로 돈 들어온다고 그래. 둔촌주공 어느 정도 성공했대. 뭐 주방비도 다 나갔대. 뭐야 나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불안불안하다고요. 과거를 보자고. 과거가 어땠어요? 내려갔죠? 근데 어때요? 다시 올랐어요. 얼마 만에 올랐어요? 한 7, 8개월 만에 다시 올랐어요. 지금도 작년 9월부터 빠져서 지금 3개월, 4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앞으로 3, 4개월은 확실히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지난장의 하락장에 이 하락장을 봤을 때 근데 다시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오를 수 있어요. 지난장에도 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다르게. 근데 오르면 여러분 막 불안해서 사야 돼요? 어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 어차피 이 보세요. 올라봤자 다시 최고점을 또 뚫을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2011년도에 그렇게 뜨거웠던 이 장을 내려갔다가 다시 뚫을 수도 있다고요. 이때예요. 언제? 한 2년 후에, 한 1년 8개월 후에. 그럼 2년 잡으면은 22년 9월이니까 23년 9월, 24년 9월, 한 24년 한 5월 때, 한 24년 5월 정도까지 다시 21년 그 뜨거웠던 장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난 장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20년 3월 9일, 3월 29일 날 여기 20년 3월 29일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때 실제로 2008년 뜨거웠던 전고점을 찍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면은 2009년 9월, 2010년 9월, 10년 9월에서 한 5개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5개월 빼보자고요. 2020년 9월이니까 24년 9월에서 5개월, 24년 4월 맞지? 24년 4월에서 5월. 여기 제가 표시를 할게요. 어디 갔어? 야, 어딨냐? 24년 5월. 4월에서 5월. 24년에서 꼴을 뚫을 수도 있어. 그러면 무서우니까 지금 막 떨어지니까 이때 사야 되냐 이거야. 지금 여기거든요. 아, 이때 사야 돼? 사야 되냐고. 오르잖아. 사야 돼? 근데 아니라니까요. 왜 아니에요? 지금 막 작년에 지난 장을 보세요. 이때 사야 돼? 얼마나 고민 많았겠어. 많이 샀지 사람들이. 사서 올랐잖아요. 근데 좋아할 거예요? 이때 산 사람들 좋아해야 돼요? 아니라고. 이때 지나고 나서 또 2014년까지 이렇게 계속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때가 제일 낮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 봐. 더 많이 떨어졌다고.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밑으로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 이쯤인데 앞으로도 물론 좀 더 빠질 거고 이 정도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르 그래서 또 우리나라 또 약간 그 근성 있잖아요. 냄비 근성. 다시 오를 수 있다고요. 그래도 이때보다 잠깐 꼭지 여기서 찍어도 다시 내려간다고 다시. 그래서 이때보다 더 많이 내려가요. 더 많이 내려간다고. 지난 장을 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불안해서 이때 오를까봐 이때 장기적으로 보면 단타 치는 사람들 얘기도 한 1, 2분 정도 제가 좀 이거 끝나고 할 건데 단타 치지 않고 저처럼 저는 단타는 못 치겠어. 뭐 맨날 뭐 복비 내고 뭐하고 부동산 샀다 팔았다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단타 치는 부동산 갖고 단타 치는 사람 아니면은 굳이 지난 장에서도 여기서 쫄려가지고 살 필요 없다는 거지. 왜냐면 다시 좋아. 이때 샀어. 그러면 겁나 좋아. 야, 좋다. 오른다. 야, 전고점을 뚫었구나. 야, 가자. 그랬는데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다시 내려가서 네가 샀을 때보다 어차피 더 빠진다고. 그러니까 장타 치는 사람 일반적인 경우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오르니까 야, 이거 또 가나 보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지난 하락장을 봤을 때 그럴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럼 단타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사도 돼요. 왜? 이거 봐요. 여기 단타 치는 사람들이 샀어. 예컨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샀어 여기서 단타를 쳤어. 근데 이게 언제라고 했어요? 2009년 한 3월이죠. 2009년 3월이야. 근데 여기가 보면 2010년 4월 한 1년은 또 엄청나게 줄기차게 또 이게 랠리를 달린다고요. 그러면 한 1년 이상 랠리를 달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도세가 1년 이상만 옛날에는 2년 넘게 보유해야지 중과세를 안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만 보유해도 기본세율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년만 단타 쳐도 1년만 보유하고 팔아버려. 단타잖아요.
단타 쳐도 기본 세율 6에서 45%만 양도세를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샀어. 이때 산 사람들은 이제 2009년 09년 3월에 샀어. 그러면 1년 정도 갖고 있다가 이 꼭지에서 팔아. 그러면은 여기가 10년 4월이니까 1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양도세 기본 세율만 내고 나머지 건 다 지 수익이라고요. 그러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지난 장에 얘를 비췄을 때 지금 여기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좀 더 빠진단 말이에요. 좀 더 빠지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막 어중이 떠중이 또 몰려들어요. 몰려들면 아싸리 알면서 나 단타 칠 거야. 단타 치고 먹고 나와야지 하는 사람들은 아싸리 이때 딱 단타로 들어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전고점을 약간 뚫거나 그러면 이때 털고 나온다고요. 6에서 45%만 그 윤석열이 깎아준 양도세 내고 털고 나온다고요. 근데 이 꾼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쫄려서 야 또 가자인가 보다 해서 또 들어가면 이때 올라갈 땐 막 신나서 좋아. 야 더 오른다 더 오른다. 그럼 단타 꾼들은 이때 알아. 딱 던진다고. 근데 얘네들은 안 던져. 모르는 애들은 안 던지고 와 가자 하면서 갈 줄 알아. 그리고 가자 절대 여기서 안 던져. 그러면 다시 꼬라박아요. 꼬라박아서 지난 장처럼 지들이 산 가격보다 훨씬 더 아래로 빠져가지고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앞으로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꾼들은 지금은 여기니까 걔네들은 지금 들어가지도 않아요. 좀 더 빠졌을 때 이때쯤 들어갈 거지만 단타꾼이 아니고 아무것도 잘 좀 모르면서 아유 막 쫄려서 들어간다? 쫄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때 못 던지거든. 이때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왜? 이거 밑으로 더 빠질 거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조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